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올해 드디어 몸값 1조 원이 넘는 기업 공개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죠. 파두인데요. 오늘 마켓플러스 증권부 조영 기자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IPO 시장이 이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격 제한폭도 이제 변화가 있었죠. 크게 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드디어 조 단위의 대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죠. 팹리스 기업인데 파두가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쳐서 26일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그러니까 27일과 28일 일반 투자자 대상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파도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26,000원에서 31,000원인데 아마 이 상단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장은 다음 달 7일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에 좀 관심이 높으신 투자자들은 파두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SSD 컨트롤러가 메인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저장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인데 아시다시피 뭐 산업계 전반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빅데이터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고성능 컨트롤러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이 두 증권사가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 증권사들보다 이제 보유 물량이 압도적인데요. 청약을 앞두고 NH증권은 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하려면 어제까지 사실은 완료해달라 이런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상관이 없는데 미성년자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 서류 검수가 좀 지연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번 파도 공모주 청약에 투자자가 몰릴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최근 공모주 상장일에 서버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IPO 열풍이 뜨거운 모습입니다. 네네. 한편 이 조 단위 넘는 대여급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서울 보증보험 등이 있는데 이번 파도의 성적표가 올 하반기 IPO 시장에 예고편이 될 전망이고요. 특히 아직 첫 따따블 기업이 없어서 상장 첫날 400%의 역사를 파두가 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여름에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달과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30여 개 기업이 청약에 나서는데요. 자, 오늘도 한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뷰티 스킨인데 지금 현재는 63,100원이네요. 성적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비했을 때도 한 140% 정도의 강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오늘 그 뷰티 스킨이니까 공모가의 60에서 400% 그러니까 15,600원에서 104,000원까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뷰티 스킨은 이제 중국 진출 1세대 화장품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올리브영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또 북미 진출로도 성공해서 수출 지역 다변화란 장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공모주가 계속 상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수요일 26일에는 버넥트 그리고 목요일에는 ALT와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각각 상장되는데요. 먼저 버넥트는 확장 현실 그러니까 엑셀테크 기업입니다. 산업용 엑셀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가상훈련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가능케 하는 솔루션이 주 제품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한화 그리고 삼성,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AL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사명이 ALT 세미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실적도 준수한 편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완제품은 생산하지 않고요. 초기 물질 단계부터 후기 임상 이전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급성 공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PHI 101을 주요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는데 다국적 임상 1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 주목하셔야 할 것은 ALT의 경우 상장 예정 주식 중에 절반가량, 그러니까 45.7%가 상장 당일에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한 달 뒤에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FI 지분도 추가로 시장에 풀린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장하는 회사들이요.
첫날 이제 많이 올랐다가 네. 뒤에 좀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결국은 제한폭을 확대는 했지만 이런 게 시장에서는 뭐 단기 변동성만 좀 키운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죠.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 제한폭 완화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누가 과연 이 첫 답답을 수익률 대박을 기록할까 이런 주목을 했었는데 바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2주가 지나니까 새내기주 투자주의보가 곳곳에서 좀 뜨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상장 첫날 이 급등세를 노리고 단타 매매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이후 주가가 내리 하락하면서 좀 고점에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일에 상장한 와이랩 같은 경우는 공모가 9,000원에서 개장 당시에는 한 140%대 강세로 올라서 22,000원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모가보다 한 220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첫날 시초가 근방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반토막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이랩의 경우 이 청약 경쟁률이 1917대 1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대박이 낮다고 해서 섣불리 이 상장 첫날 단기 매매에 나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에서 급등한 뒤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은 최근 상장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 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상장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이 메타버스 오피스 기업이죠. 틸론이 코스닥 상장 이전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사실 금감원으로부터 증권 신고서 정정을 3차례나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뭐 상장 철회를 상당 부분 예상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틸론은 2015년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고 이번에 코스닥 네. 이전 상장을 좀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래 실적 추정치를 좀 과도하게 산정했다. 몸값에 대한 논란이 높았고요. 무엇보다 틸론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관한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닥에 이전 상장을 했다가 이후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상장 철회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